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9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병자월, 경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봐야 할 명식 경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사주를 볼 때 어떤 분들이 가끔 질문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주를 볼 때 양력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음력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양력하고 음력하고 약간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 요즘은 그냥 뭐 병원에서 날짜 다 찍어서 음력 양력을 나눠서 쓰지 않고 다 양력을, 요즘 양력을 주로 쓰는데, 예전에는 양력보다는 음력을 주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예를 들어서 12월 26일 날 양력 12월 22일 날 태어났는데 호적 신고를 갖다가 22일 날 안 하고 26일 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년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력하고 음력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주를 볼 때 양력이 맞느냐 음력이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 양력은 정이 똑같아요. 2019년 12월 9일은 음력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양력으로 봐도 어차피 이 사주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음력으로 봐도 어차피 이 사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갖다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호적 올릴 때 잘못 올리게 되면, 저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제가 양력으로 22일 날 동짓날 태어났는데 호적으로는 26일 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6일 날 되어 있는 음력을 찾아서 제 사주를 풀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애기 내지는 10년 이전에 태어난 그 정도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은, 예전에는 양력보다는 어르신들이 음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양력하고 음력하고 좀 헷갈리는, 그런 헛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 원래는 양력으로 봐도 음력으로 봐도 원래는 사주는 똑같이 나온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명식 경금이 자월에 태어난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무엇을 봐야 된다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저는 매일매일 강조합니다. 사주를 볼 때 항상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 기본 두 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간이라고도 쓰고요. 일주라고도 이렇게 쓰는데, 이때 주제는 이 주자를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주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요렇게 주인 주자를 쓰면 얘만 뜻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둥 주자를 쓸 때는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것은 일주, 요것이 되는 것이고, 요것만 봤을 때는 요 일주를 쓰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헛갈리지 마시라고 항상 일주 요거 이런 거 쓰지 않고요. 제가 일주라고 할 때는 항상 이 일주, 천간지지를 같이 말하는 일주를 말하는 것이고, 요 일주는 강의할 때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일주를 쓰지 않고, 저는 항상 일간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경금일간이고요. 경금일간은 십천간 뭐라고 했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가지 천간 중에서 7번째죠. 7번째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순서가 중요하냐 그럴 수 있겠는데, 순서는 저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생명체의 발생 순서가 뭐예요? 목에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보느냐 아니면은 수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느냐 해서 목화토금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수화목금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명체의 기원을 수에서 찾는 사람 내지는 목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수화목금토
목화토금수 이렇게 달리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십천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수화 목금토라고 보는 것보다는 목화토금수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뭔 말을 했냐면 목화토금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지지를 천간을 보게 되면 갑을 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을 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병정 순서대로 병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기토가 있고, 그 다음에 경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임계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순서가 목화토금수 순서대로 써 있잖아요. 갑을 목은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병정화는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무기토는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경신금은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임계수는 수에 해당이 돼서 이 목화토금수의 순서대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예요? 수화 목금토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이렇게 말만 하고 가면 또 저놈이 뭔 얘기 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그냥 써드렸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십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이니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7번째 글자라고 해서 경금은 7번째 천간경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에 해당이 되고 음양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목화토금수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금이다라고 하면 양금이 뭔데 선생님, 양금이 뭐 어디다 쓰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뭐예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해서 항상 비유를 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비유를 드는 것이지 반드시 그 비유되는 어떤 물상이 바로 그 어떤 일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물상의 비유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자의 뜻은 뭐냐면 완악하다, 거칠다, 약간 무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철이라든가 금은 뭐 쇠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금 뭐예요? 약간은 무디고, 그죠? 무디고, 거칠고, 투박하고, 그 다음에 강하고, 강인하다라고, 그러니까 강인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뭐예요? 굉장히 십천간 중에서 가장 강한 성향을 띠는 것이 바로 경금이고요. 가장 휘지 않고 가장 투철한 어떤 의를 주관하는 의로움이 있죠. 의로움, 이런 의를 주관하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경금과 마찬가지로 같은 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은 인의예지신 중에서 의를 주관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철금인데, 자, 십천간을 생각할 때, 사주로 볼 때 십천간을 생각할 때 간목은 간목 나름대로의 쓰임과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쓰임과 용도가 있습니다. 간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큰 대림목, 큰 나무이기 때문에 이 간목은 작벌, 배서, 큰 집이라든가 궁궐이라든가 아주 큰 사찰 같은 데 어떤 버팀목이라든가 아니면 대들보 같은 것으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을목은 음목, 즉 화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을목은 그러한 동량지목 내지는 대들보로서의 역할보다는 뭐예요? 꽃을 활짝 피워서 목화통명이 되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간목과 을목을 예를 든 것이지만 다 똑같아요.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의 용도, 정화는 정화 나름대로의 용도가 각각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비유하더라도 A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맞는 잘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은 B라고 하는 사람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 특성에 맞는 잘하는 일이 또 있을 겁니다. 천간식간이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은 그러한 일간 나름대로의 특성, 그 다음에 그 특성에 맞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 무디고 거칠고 투박하면서 날카롭기까지 한 이러한 경금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무쇠를 갖다가 잘 만들면 뭐 무쇠 솥도 만들 수 있겠고, 아니면 옛날 관우,
삼국지의 관우가 썼던 청령 언월도라 그러네. 큰 칼을 만들어서 명정이 쓰는 명검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사찰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면 큰 범종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새에 큰 범종 치면 그 소리가 웅장하게 이렇게 울리는 우리나라 에밀레종 같은 그런 범종도 만들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장신구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물건, 그걸 갖다 이제 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릇 기자에다가 물건, 여러 가지 그 물건, 홈이라든가 하다못해 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지만 그 거친 경금의 용도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무디고 거칠고 강인하기 때문에 그냥은 쓸 수가 없겠고요. 얘를 갖다가 잘 단련하고 거친 거 있으면 잘 거칠지 않게, 날카로운 것은 날카롭지 않게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용도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경금을 실질적으로 물건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병화가 아니라 이거는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일단은 사시사철 경금으로서의 용도 내지는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화이기 때문에 그냥 정화만 있으면 안 되고,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살려줄 수 있는 감목 같은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이 강렬해져서 경금을 더 충분하게 단련시킬 수 있다. 쉬운 말로 대장간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대장간 안에 경금을 달굴 수 있는 불이 지펴져 있잖아요. 시뻘건 불이 지펴져 있는데, 그거는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갈탄이라든가 아니면 쉬운 말로 장작이라도 넣어놓고 나서 그 불을 붙여서 그 빨간 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빨간 불 자체는 정화이지만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불꽃을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연료, 즉 연탄이라든가 갈탄이라든가 이런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겠고요. 그냥 대체적으로 정화하고 감목 같은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경금으로서 경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 수 있어서 경금의 쓰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 살펴보도록 하죠.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이라고 하는 것, 자월에 해당이 되죠. 자월. 어저께도 이제 자월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제가 이 일진 강의는 똑같은 자월을 설명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듣는 것보다는 두 번 듣는 것이 숙달하는 데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좀 지겨우실 수는 있습니다. 자월을 30번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니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별도로 자월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면서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30번 들으면은 다음부터는 자월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스스로 암기하기보다는 듣다 보면 계속 숙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를 배울 때 가사를 외운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계속 똑같은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음과 박자, 가사까지 다 외워지는 거 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같은 거라도 계속 또 반복 숙달을 하시고, 스스로 사주를 놓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스스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공부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월이라고 하는 거, 일단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왕쇠, 즉 왕하냐 약하냐 이런 개념과 한난 조습, 즉 차가우냐 뜨거우냐, 건조하냐 내지는 습하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동절, 겨울에 해당이 되죠. 겨울 중에서도 여기를 중동이라고 표현한다. 중동하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중동이 아니라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거 잠깐 설명하면, 해월은 초겨울이죠. 그래서 이거를 맹동 내지는 초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자자는 해자축 가운데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걸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겨울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점을 못 자 이렇게 해서 모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개동이다. 끝 개자를 써서 우리 끝 알죠? 끝. 그래서 끝 개자를 써서 개동이다라고 표현하면 돼서 좀 유식하게 자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중동지절인 자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좀 약간 좀 조금 배운 듯한 그런 티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사람들한테 한글로 된 거 배우면은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셨을 때 이제 명리 원서 한문으로 된 거를 볼 때는 이러한 중동이라고 하는 단어, 모동이라고 하는 단어, 개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모르면 뭔 소리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왜 원서 읽을 때 약간씩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명리학을 배울 땐 최대한 명리 용어를 쓰시는 것이 공부할 때 아주 처음에 이제 한자가 많으니까 뭐 제다신약이다, 뭐 상간제살이다, 식신제살이다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명리를 빨리 좀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명리 용어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배운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죠?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설이 되면서 자월이 되는 것이고, 자월 안에는 바로 동지도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설 동지가 바로 자월이고, 자월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기, 즉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가 바로 이 자월, 그리고 자월 중에서도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할 때는 바로 동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쉬운 말로 춥다라고 하는 거예요. 춥다, 매우 춥다, 엄청 춥다. 쉬운 말로 남극이라든가 북극 같이 영하 40도 50도 거기 뭐 세종기지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오줌을 누면 바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뜨거운 물을 가져가서 부면 바로 얼어버리는 그러한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그렇게 연상을 하셔야지 자월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자, 자월은 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돼서 제왕지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목은 여기가 나무, 목은 여기가 목욕지가 될 거예요. 목욕지. 그 다음에 화토는 여기가 절태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포태법 할 때 이런 거 그냥 뭐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여기는 금은 사지에 해당이 된다. 사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곧 죽을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사지, 죽을 사자, 사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사지가 되면 일간이 그 오행이 약하다, 왕하다, 굉장히 약한 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 자체는 매우 약하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 수는 굉장히 왕한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로 볼 때 제가 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월지에 따라서 어떤 오행은 약해지고 월지에 따라서 어떤 오행은 왕해지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월지를 중시해서 놓고 보는 거고요. 나중에 또 격을 볼 때도 그래서 이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수는 제왕지에 되기 때문에 우리 상생할 때 어떻게 돼요? 금생수 하죠. 금은 수를 생한다 해서 금생수 하는 것이고, 수는 수생목 하는 것이고, 수는 목을 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생화 하는 것이고, 화생 토 하는 것이고, 토생금 하는 것이죠. 다시 금은 수를 생해서 계속 윤회해서 계속 상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금이 수를 생하지만 중요한 건 수가 너무 많으면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수가 금의 기운을 이렇게 뺏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집안에 댕댕이 키웁니다. 댕댕이, 멍멍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 이 댕댕이가 치아라든가 이렇게 작은 견종 같은 경우에는 새끼들을 이렇게 많이 안 낳아요. 그죠?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낳게 되면, 작은 댕댕이가 그 한두 마리는 자기가 젖을 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똥꼬도 빨아가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데, 얘가 느닷없이 새끼를 막 다섯, 여섯 마리 나면 젖을 주거나 스스로가 관리를 못 해요. 이거는 뭐예요? 어미가 새끼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새끼들이 엄마를 너무 못 살게, 엄마의 기운을 너무 뺏어가는 것이죠. 그죠? 금생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하면 왕한 금이 수를 생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금이 약할 때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의 기운이 너무 과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게 되면 신약한 중에 일간이 약한 중에 식신상관이 왕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하나가 생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엄동설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매우 춥기 때문에 금도 얼어져 있고 물도 얼어 있습니다. 얘네들 얼어 있는 금, 얼어 있는 물은 용도가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야지만 동물들도 먹을 수가 있겠고 식물들도 그 물을 빨아들여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얼어져 있으면 스케이트 타고 썰매 타고 이런 용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사람의 어떤 그냥 유흥오락을 위해서 그냥 그 얼음을 이용한다 뿐이지 원래 물의 용도는 흘러야지만 모든 만물을 땅도 촉촉하게 해주고요, 나무도 촉촉하게 해주고 동식물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어져 있으면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개념, 자월 엄동이기 때문에 얼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 포인트. 약한 일간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얼어져 있는 겨울의 한기는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포인트 두 개가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 약한 경금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인성으로 도와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같은 비견이라든가 겁재로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을 생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견이라든가 겁재로서 도와주는 것을 이거를 방신한다 내지는 방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이, 인성으로 생조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비견 겁재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약간 특성은 좀 있겠죠. 토로서 생조해 줘도 되고 금으로서 도와줘도 되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것이죠. 집안에 막둥이가 하나 있어. 막둥이가 약간 비리비리하고 약간 약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얘를 이게 밥도 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하면 뭐예요? 이건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생조해 주는 개념인 거고, 비견겁제로 방신해 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막둥이가 나가서 친구들한테 얻어 터지지 않도록 형, 누나, 형제 자매들이 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해월 자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의 뿌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천간으로 경금, 천간으로 신금이 있을 수도 있죠. 이거 이렇게. 근데 이러한 금은, 천간에 있는 금은 지지로 어차피 뿌리가 있어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간에 경신금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여기 경유는 나오지 않고 여기에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이게 수국이 형성되니까 별로 저는 좀 여기다 쓰기보다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유금 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내지는 여기에 신금 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경금의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병화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있었지만, 이 병화는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은 자월에 춥기 때문에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고 금도 얼어져 있기 때문에 금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화만 있으면 되지 않고요, 반드시 정화 같은 것도 있어 주어야지만, 이 정화는 따뜻하게 조우하는 용도는 아니지만은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정화 밑에 신금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만, 그냥 제가 정화하고 병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쓴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토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토가 있어서 경금을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도 상관없지만 금이 있는 것이 좀 더 국세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찬해석에 쓴 거고, 일단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고, 경금이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병화로서 조우하고 정화로서는 단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이거 칠살, 이거 정화, 이거 관살혼잡인데요. 관살 이렇게 해서 이거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관살혼잡이 되면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살혼잡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좋은 사주 국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금 자월 어떻게 사주 배합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경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자, 항상 사주를 볼 때는 격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씩 슬쩍슬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격을 볼 때는 뭐와 뭐를 본다?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본다. 자, 원령을 볼 때는 항상 그 지장간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수 안에는 임수, 그 다음에 개수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임수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격을 취용할 때 내지는 용신을 취용할 때 자중의 임수를 용신 쓰거나 자중의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지 말자, 이건 저하고 한번 약속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일간 경금이 자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수 안에 있는 개수를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간 경금이 수를 생하죠. 금생수합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수라고 하는 것, 자중개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수에 해당이 되니까 양대 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식신이에요, 상관이에요? 상관이 됐죠. 상관. 그래서 상관격이 되는데, 일간은 자월에 약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자월에 매우 왕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쓰냐면 금수진 상관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진짜가 이렇게 들어가죠.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상관이 왕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상관격, 이거는 뭐예요? 앞에 글자만 붙이면 되겠죠. 금수가상관, 그 다음에 목화가상관, 화토가상관, 그 다음에 토금가상관, 금수가상관, 이건 이렇게 그 앞에다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여기는 진짜가 붙었고요, 여기는 가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가짜가 뭐예요? 가짜로 상관이 왕하다. 자, 진짜로 상관이 왕한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진짜로 왕한 거지만, 가상관은 뭐예요? 반대로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상관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그때 또 격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경금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국세 자체는 뭐예요? 금수 진상관격이 된다. 진상관은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를 빼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고, 기를 빼내가는 것이 태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클태자에다가 지나칠 과자죠. 지나치게 과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설기 빼내가는 것이 과다하다,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러면 일간이 왕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렇게 좀 유식하게 표현한 것이 진상관격, 설기태가 설기과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한 일간을 생조 내지는 방심해주는 것, 인성으로서 생조해주는 것, 비경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여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진토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습토입니까? 아니면은 건토입니까? 또 습토, 검토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나요? 습토라고도 하고요, 건토라고도 합니다. 건토는 다시 뭐라고 하죠? 얘는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건토 내지는 조토, 이 건자가 뭐예요? 마를 건자, 마르다, 바싹 마르다, 마를 건자. 우리 건배하죠, 건배. 건배할 때 배는 잔을 뜻해요. 우리 건배할 때 잔을 말리자, 이렇게 해서 먹고 바로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털잖아요. 이렇게 건배하는 거잖아요. 토가 건토가 된다면 땅이 말라 있다는 얘기죠. 저기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러한 모래 땅 내지는 뭐 겨울에도 땅이
우리 같은 경우 겨울에도 비 안 오면 겨울에도 가뭄이 들 수 있죠. 그러면 농토가 바싹 마르면 겨울 작물들이 다 말라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에 해당이 되는 거, 건토가 되는 건 뭐예요? 지지로 술토, 미토가 건토가 되는 것이고, 이 말했던 진토 내지는 축토는 뭐예요? 이거는 습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습토가 금을 생각하긴 하는데 뭐냐면 겨울에는 습토는 어떻게 돼요? 아까 겨울 되면 물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얼다라고 하는 건 얼게 되면 금을 생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진토가 금을 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저 땅을 녹여줘야지만 금을 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수가 옆에 있어서 진토를 보게 되면 원래는 신자진 삼합이 되죠. 이것이 완전한 신자진 삼합돼서 수국을 이룬다, 물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글자 하나, 신자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자진만 가지고도 수국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준삼합이라고 해요. 준삼합. 원래는 완전한 삼합이 되어야 되는데 글자 하나 빠져도 신자가 하나 빠지거나 진자가 하나 빠져서 뭐 신자수국, 자진수국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신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신년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신자인지 수국을 완전히 갖추게 되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이거는 아직까지는 반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진토가 화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얼어져 있어서 적경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납품이 있는 것이고요. 연지에도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자수가 진토를 만나서 수국, 준삼합을 이뤄서 수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해수까지 다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가 어떻게 됩니까? 매우 왕한 그런 사주국 국세가 되겠죠.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다시 강조하면 뭐예요? 춥게 되고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화가 있어서 얼어져 있는 국세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병화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병화도 힘이 있어야지만 따뜻하게 될 수밖에 되는데, 아직은 지지로 다수, 이 수는 화를 극하려고 하는, 수극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생시에서라도 병화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토는 뭡니까? 경금을 생해주는,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인성,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토는 경금을 생해주는데 마찬가지로 기토도 얼어 있으면 생함이 불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병화가 살아나서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이 사주 국세가 온전하게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생시에서 뭐 정화 같은 거 하나 더 있게 되면 병화로서는 조우하는 것이고요.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생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죠. 병자시. 을목이라든가 경금일간은 자시가 됐을 때는 반드시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원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이거는 정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진수국 하는데 시지에서 다시 자수면 지지로 완전한 수국을 형성한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일간이 금인데 수국이 형성돼서 금이 수를 생하지만은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이건 뭐라 그러냐면 수다금침이라 그래요. 수다금침. 상관이 너무 왕해지는데 일간이 금이고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금이 물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쉬운 말로 조약돌을 저 강에다 던지면 그 조약돌은 금에 해당이 되죠. 돌덩어리니까 그것이 물속에 빠지면 그것이 바로 수다금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 두 개가 있어서 조우는 하지만 병화는 금을 또 경금을 극하고자 하는 그러한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예요? 수가 너무 왕하고 화도 뿌리가 없지만은 극설교집이 되는 그런 사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좀 좋지 않은 사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뭐야?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수
동류된다라고 해요. 진토 안에는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게 되면 갯벌 같은 것이 물에 이렇게 쓸려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니까 이 사주는 좋은 사주 명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병화가 있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일간 자체가 약하면 이 병화도 감당할 수가 없겠죠. 병화 입장에서 경금 입장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가 많이 좀 편고하고 치우친 중화가 되지 않은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정축시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나마 좀 나은 게 축토가 있으니까 경금이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설명했지만 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비견겁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예요? 축토는 경금의 인성이고 경금은 진에는 통근할 수 없지만은 축에는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이 조금이라도 약간 기운은 차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병화로서 기운을 차렸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하고 정화로서 단련해야 되는데,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기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허상이라 그래요. 허상, 그죠? 공허한 생각, 즉 나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나무가 보여요. 그러면 나무가 높게 자라 있다라고 하면 그 나무는 살기 위해서 땅 속으로 또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지만 그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물이 남쳐도 물에 휩쓸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죠.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근데 나무가 10m 이상 자라는데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쓰러지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병정화가 이렇게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언제 어떻게 병정화가 꺼져버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병정화를 쓰긴 써야 되는데 사주 원국 자체에 뿌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대운에서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이 병화가 내지는 정화가 살아야 되는데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운세가 너무 좀 멀리 오죠. 멀리 가죠. 이거 심금까지도 좀 위태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초년운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부터는 그래도 목화운으로 진입하게 되니까 그나마 나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거 건명이었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40대 50대까지예요. 그죠? 이거 이 강의 듣고 아들 낳으신 분들도 마음이 또 아주 그냥 철렁철렁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정축시 그렇고요. 갑신 이모시 한번 더 볼까요?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봤어요. 그래서 오화는 오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병화, 기토, 정화가 있어서 오화의 본기는 뭐예요? 정화죠. 정화. 그래서 정화가 천간으로 투출되지는 않았지만 암장 때 있는 정화로도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불신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어떻게 됩니까? 오화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병화는 뿌리가 있는 병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주 이렇게 되면 사주의 문제가 뭐냐면 임수가 투출한 거예요. 임수. 이렇게 되면 자진수국해서 수가 가장 왕할 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는 반드시 병화를 파극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주는 뭐예요? 식신상관이 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금이 일간이 생하는 식신상관이 이 문제가 돼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화를 다 꺼트려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말 조심해야 되겠죠. 말 조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자기 일을 굉장히 충실히 잘 해요. 어디 가서 맡긴 일도 잘 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에 가서 말 한마디, 결국에 가서 행동 하나 가지고 공든탑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주가 갖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이와 같으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반드시 임수를 제해 주어야지만 이것은 뭐예요? 사주의 병이 되는 임수를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아니 임수를 제할 땐 무토로서 제하는 것이지 기토로서는 이 임수를 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토는 공력이 떨어진다. 무토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죠. 인성. 물론 편인이니까 계모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인성이니까 뭐예요? 윗사람, 이런 사람들은 윗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 말을 듣고 움직이면 이건 사고 치는 것이고요. 윗사람 자기보다
연장자, 자기보다 윗사람 내지는 어리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많이 배우고 좀 학식이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한 좀 치명적인 오류 같은 거는 좀 그래도 비켜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잘 안 되겠죠. 특히 이렇게 대운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금수가 다시 왕해져서 수가 더 왕해지게 되면 이때 물론 이제 신금 유금이 있어서 일간이 약간 뿌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역시나 중요한 건 뭐예요? 화가 깨지면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가장 안 좋을 때는 뭐냐면 용신이 깨질 때가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것들 잘 한번 보시면, 병화가 깨지는 것도 안 좋겠지만 병화의 뿌리인 오화가 깨지는 것도 안 좋죠. 선생님, 이 자수가 있으니까 좌우충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좀 충을 볼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충하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완전히 오화를 깨트리고 그러지는 못한다. 자진합하기 때문에 수가 왕해져 가지고 오화를 위협한다라고 하지만 좌우충이 돼서 오화가 깨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말로 UFC 같은 거 격투기 되게 제가 즐겨 보는데, 그 펜타곤 안에 두 선수를 놓게 되면 이건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은 미국에 있고 한 사람은 한국에 있으면 서로 전화하면서 18 하면서 욕은 할 수 있지만 그냥 말싸움 뿐이죠. 가가지고 치명적인 한 방을 먹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접충이냐 아니면 접종은 붙어서 충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것이 원격충이냐를 좀 구분하셔서 구분해서 원격충은 그래도 충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접충은 이건 작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 것인데, 제가 오늘은 생시를 많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